우리가 잘 몰랐던, 아니 정확하게는 수많은 이들이 알고 있었지만 은폐하고 외면해왔던 끔찍한 세계가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들을 협박, 강요하여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일명 N번방 사건. 잔혹한 수법의 디지털 성범죄, 수십만 명에 달하는 가해자, 공범자들. 하지만 이번이 예외적인 무엇은 아닙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되어 왔고 주범자 몇 명이 잡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성착취 영상 거래가 이루어진 텔레그램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피해자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억이지만 용기를 내 털어놓겠다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처음이죠. 일단 조금 가정적으로 생활이 좀 어려운 편이었어요. 저희 집은 제가 일단 음악이랑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학원에 잘 나왔는데 이게 월 42만 원이에요. 네. 본인은 얘기 못하니까. 근데 저희 때 한참 그 랜덤 채팅이라는 게 좀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좀 어떤 사람께서 그러면 조금 연단 이런 거를 한번 해보면 어떠냐 그러는 거예요. 호기심에 시작했던 랜덤 채팅. 개인정보 등록 없이 익명으로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팅 앱을 통해 수시로 수상한 제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뭐 처음에 뭐 스폰 알바라고 있는데 관심 있으면 연락을 달라 해서 그냥 자기는 만남이 아니고 온라인에서 영상 통화, 사진, 동영상 공유, 그냥 말 이런 게 상대만 돼주면 자기는 월 400을 주겠다. 신체를 찍은 영상만 공유해도 큰 돈을 주겠다는 제안.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노린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너한테 선물 준다고 갑자기 아이폰 이거 XR 사진들 같은 거를 갑자기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보냈죠. 근데 이걸 번호를 적어야 된다고 번호를 알려달래요. 그래서 그때 번호도 알려줬죠. 핸드폰 번호를 영상을 보내달래요. 네, 알겠다고 하는데 근데 이번에 부탁이 있대요. 얼굴 한 번만 넣어주면 되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마우니까 그런 거 보여주는 게 그냥 알겠다고 했죠. 제 주소가 있으니까 아마 그거를 동네에서 검색해온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학교까지 다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3개 알림이 오는 거예요. 이제 약간 바보인데 나 이제 치러 간다. 수고해. 네 영상 개인정보 다 유포할 거니까 알아서 해. 수업 중인데 저 그때 정말 옆에 짝꿍이 야 너 입술이 진짜 퍼렇다고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일주일 반 정도 학교 못 나왔어요. 유포가 돼서 애들이 알면 때까지 한 명이라도 알면 계속 유포가 되는 거고 우리 학교 애라도 근처 사는 애라도 이걸 알면 다 그 공유였고 나한테 그 들어갈 건데 어떡하지? 돈과 선물로 피해자를 유혹해 사진을 받아내고 신상 정보까지 캐내고 나면 가해자는 돌변합니다.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요구하고 가학적인 영상을 찍게도 만듭니다. 그야말로 노예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이 N번방에 뿌려졌습니다. 네, 그냥 노예밖에 안 되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네 영상 개인정보 직접 학교 번호만 나는 다 가지고 있고 내가 이걸 언제든지 유포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내 말을 계속 따라야 된다고. 텔레그램 성착취방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 인정하십니까? 운영자 박사의 검거. 반성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말도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텔레그램 N번방의 피해자는 100명이 넘습니다. 수사가 계속되면서 실제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상 유출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기록을 지워준다는 디지털 장의사. N번방 사건이 터진 후 자신의 영상을 찾아서 지워달라는 피해자들의 의뢰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그 박사 피해자 2명이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삭제 의뢰를 해서 이제 접촉하게 되었어요. 여고생 2명이었고요. 박사한테 협박도 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진 동영상이 유출되어서 그래서 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심각한 것은 사진과 영상만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개인의 신상 정보가 함께 유출돼 2차 가해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뭐라고 올라왔잖아요. 저희 사이트에 자기 찾아봐요. 피해자가 절박한 심정으로 삭제를 요청해도 이 상황마저 거래로 만들어버리는 가해자. 디지털 기록의 추적은 N번방에서 얼마나 잔인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신상을 털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불법 촬영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네. 이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 예를 들면 어느 대학교, 그러니까 보통 제목이 올라올 때 이렇게 나와요. 뭐뭐 대학교 무슨 과 이름까지 실명, 그리고 SNS 주소 뭐 하거든요. 이 텔레그램에서는 이런 개인 신상 정보를 같이 올리는 게 마치 하나의 뭐 이런 놀이문화처럼 돼버렸어요. 예, 정말 텔레그램 안에서는 이 정말 뭐랄까요, 정말 법이 없죠. 예, 법은 존재하지 않고요. 텔레그램 방에서의 대화 내용도 충격적입니다. 피해자들의 외모를 품평하고 조롱합니다. 심지어 실제 범행을 모의하기도 합니다. 디지털 장의사 박형진 씨는 박사가 검거되기 전 그와 연락이 닿았다고 합니다. 박사의 성착취 증거를 잡아내려 했지만 박사를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거 구매하고 싶다 했더니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거 구매할 거냐. 예, 그래서 얘기했죠. 뭐 2단계 구매하겠다. 50만 원 넣고 채팅하라고 얘기하고요. 다그치고 막 빨리빨리 하고 막 차단한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저는 증거 수집을 해야 되는데 빨리 입금 안 하면 차단한다 그러니까 계속 대화 나가려고 저도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제가 이거 처음이라서 좀 입금을 잘 못하겠다. 좀만 기다려달라 했는데도 계속 욕하면서 막 계속 막 그러더라고요. 다그치고 힘들었어요. 박사는 텔레그램 방을 매우 조직적으로 운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사의 방에 들어가기 위해선 암호화폐로 입장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방은 3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등급이 높아질수록 고액의 입장료를 받습니다. 가장 비싼 방에서는 피해자들을 초대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제작해 올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용자들은 피해자가 고통받을수록 더 환호했습니다. 텔레그램 속에 숨어있던 방들은 어떻게 세상 밖으로 드러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이끌어낸 이들이 있었습니다. N번방을 최초로 취재한 대학생 추적단 불꽃. 이들이 본 피해자들의 상황은 어땠을까? 영상 자체에서 그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 같은 게 특정이 되나요? 이름을 이제 자기 몸에 써놓게 하기도 했거든요. 그 신상에 휴대폰 번호도 있었고, 뭐 아버지 핸드폰 번호도 있었고, 그리고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와 반까지 있었고. 박사가 검거됐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가해는 1차적으로 끝나요. 이제 그렇게 성착취를 해서 영상을 받았어요. 이제 이거는 끝나는 건데 피해자들의 영상은 2차, 3차, 4차 이렇게 정말 N차 계속 유포가 되는 거니까 그들의 피해는 끝나지 않는 거죠. 또 다른 가해자, 그리고 또 다른 가해자들이 계속 그 영상을 소비함으로써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의 가족이 남긴 아픈 고백. 어느 날 언니의 대학 동기가 메신저로 쪽지를 보내왔다.
그 속에는 언니와 전 남친의 성관계 영상이 담겨 있었다. 언니는 이때부터 살이 빠지고 병원에도 자주 실려가고 결국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게 되었다. 이때부터 언니는 영상 삭제에 정신이 없었다고 한다. 가족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었던 고통. 언니는 죽었고 우리 가족이 무너졌음에도 어떤 인간적 호소도 먹히지 않는다는 걸 그들의 근본적인 여성 대상화 소비에서 처절히 느꼈다.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종속돼서 그런 고통을 겪었던 과정을 또 다른 A라는 가해자는 잡혔을지언정 B나 C나 다른 가해자가 이것을 보고 결국엔 나를 또 똑같은 과정으로 내지는 더 심하게 괴롭힐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쫓기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아이들이 이런 큰 공포감을 부모도 가족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공포감을 아무도 공유를 해주지 않으면서 자기는 갖고 있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인 가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이 아이가 갖게 되는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충격은 사실은 겉으로 드러내기가 더 어려워서 더 끔찍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가해자들의 세상에서 성착취물 소비는 하나의 놀이나 다름없는 것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이 삐뚤어진 행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돼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일까? 여성의 성을 철저히 대상화해서 착취하고 놀이로 삼은 텔레그램 엠번방 회원들. 그래놓고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들은 음란물을 소비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공유되고 있던 것은 음란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불러선 결코 안 됩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실제로 협박, 강요하며 노예처럼 만들어 받아낸 성착취 동영상입니다. 제작과 유포는 물론 단순 소지도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잔혹한 영상을 소비하며 환호했던 수십만 명의 회원들도 공범입니다. 텔레그램에서는 엠번방을 비롯한 여러 유사한 방에서 성착취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가해자들은 어디서 여성을 유혹해 엠번방의 늪에 빠뜨렸을까? 엠번방 운영자들이 특별히 노린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SNS에서 일탈계를 하는 아이들입니다. 일탈계란 무엇일까? SNS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찾아봤습니다. 일탈계라는 이름으로 검색되는 수많은 계정들. 대부분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이나 영상을 올려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왜 일탈계를 하게 되는 걸까? 일탈계를 운영하고 있는 한 중학생을 만났습니다. 1년 전 일탈계를 처음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원래 근처에 제가 친구들이 얼마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서는 일단은 인터넷 사람부터 말을 틀면 조금 더 쉽게 친구를 사귈 수 있겠다. 이제 인터넷 친구를 트위터에서 이제 팔로워 0으로 시작하려 하니까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서치를 해서 아 이런 일탈계도 있구나. 그럼 일탈계라면 팔로워가 한 6천, 4천 모이네? 그러면 나도 일탈계를 하면 팔로워가 모이겠구나. 풀밭에 있는 고양이인데 일탈계를 시작한 후 하루에도 여러 통의 메시지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노골적인 말을 건네며 사진을 요구하고 성관계를 원한다고 밝힙니다. 다른 대화는 막 너 엉덩이 만지고 싶다. 너 가슴 엄청 크네 하면서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해요. 그런 게 많이 와요? 엄청 많이 와요. 몸사진을 팔면 주급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거의 다 대부분은 안녕하세요예요. 아, 유혹에 빠질 수도 있죠.
왜냐면 자기가 경제적으로 이미 어려운 상태이고 자기가 이미 돈이 필요한데 몸 영상 하나 준다고 100만 원을 준다? 이건 꿀이지 하면서 그냥 당근 넙죽 받아먹고 영상 유포되고 그런 식이겠죠. 일탈계 아이들에게 접근해 신상 정보와 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이용해 아이들을 협박하는 것. 결국에는 아이들을 마음대로 조종하면서 성착취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N번방 운영자들의 공통적인 수법이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를 주된 목표로 삼았던 N번방. 그들은 왜 미성년자를 누렸던 걸까? 과거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한 적이 있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전 운영자. 그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청소애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부를 수 있다는 그런 정복감, 그런 것들을 원해서 고액방에 입장하고 또 그걸 미션을 수행하고 박사와 함께 동조하고 그랬다고 봅니다. 약점이 잡힌 미성년자들을 노예화하면서 그들은 쾌락을 즐겼고 더욱 은밀한 공동체가 되어갔습니다. 여기는 113명이 속해있고 그리고 미디어가 28개. 텔레그램에서는 마치 속담처럼 두 가지 말이 오갑니다. 안 걸리면 범죄가 아니지. 그리고 박사는 싫지만 박사 자료는 좋다. 이 두 말이 마치 텔레그램에서 속담처럼 오갑니다. 그처럼 죄의식이 무뎌지고 과학적인 영상들에 대한 죄의식이 무뎌지고 또 그런 찬양하는 글들이 많이 오갑니다. 지금도 추적단 불꽃이 바라본 N번방의 실체는 어땠을까? 수사망이 좀 세간의 그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들의 영상이 많았나요? 네,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교복을 입은 아이 영상도 있었고 가해자가 하는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들었던 것 같다. 그걸로 이후에 협박을 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되게 공포감을 느껴서 결국에 성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증언도 있고요. 최근 불꽃은 N번방 영상이 여전히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텔레그램 밖에서도 영상을 사고 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사가 검거된 지 일주일 뒤 우리는 N번방과 유사한 방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방에서는 박사방 영상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 도중 갑자기 업로드된 자료 파일. 채팅방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박사방의 자료인 걸까? 확인 결과 자료는 모두 박사방 피해자들의 사진이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계속되는 상황. 박사방은 박사 한 사람의 범행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박사방에 입장한 수많은 이용자들. 처음에는 관전자였던 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적극적인 가담자로 변했습니다. 박사방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감시자가 되었습니다. 성착취물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은 방에 남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방을 함부로 이탈할 수 없도록 자신의 신분을 공개해야만 합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공범이 돼야 했고 이것이 박사방을 지탱해온 힘이었습니다. 공범자들은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텔레그램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용자가 아니고 공범자죠. 공범. 이 방이 어떤 방인지 알고 들어간 거잖아요. 본인들이 이 만드는 성착취물 자체가 불법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예 이 채팅방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공범이 되어야지만 외부에 신고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니까 그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어서 굉장히 조직화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예전의 채팅방 구조하고는 또 다른 측면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N번방 가담자들은 자신이 관전자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호기심으로 텔레그램에 대해서 뭔가 어떤 연예인이 올라와 있다고 들었고요. 받은 게요. 그냥 샘플 영상이었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그 사람이 진짜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년자를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불법으로 촬영됐다는 생각은 해보시진 않으셨어요? 해보긴 했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텔레그램에서 다른 방에서 놀고 있다가 갑자기 링크 떠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그 학생들이나 여성이 그 자위 같은 거 하고 그런 거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주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26만 명이라고 소위 말해지는 그 수많은 사람들. 집단적으로 계속 대화를 통해서 그거를 공유하고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저도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그래도 돼. 이렇게 계속 여지를 서로한테 주는 거예요. 도와주고 있는 거죠. 서로 공유하고 이제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지하는 그런 파워들을 갖고 있는 세력이 되는 거예요. 팀이 되는 거죠.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조주빈 개인이 너무나 악독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조주빈을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박사에 이어 또 다른 박사가 생겨나고 1차 가해에 이은 2차, 3차 가해의 꼬리가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N번방의 비극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 영상이 만들어지는 과정, 아주 최초의 일정한 동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 너희도 지금 이 범죄에 일말의 책임 있는 것 아니냐라고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범죄는 사람을 물화시키고 지배하고 성학대를 하고 계속 장기간 착취를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범죄거든요. 초기 과정에서의 피해자 유인 기망으로 인한 그 성착취의 시작을 오히려 피해자 행실 책임론 혹은 피해자 동의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해자가 원인을 돌리게 되면 피해자들이 그 비난이 두려워서 도움을 더 요청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만에 하나 가해자들의 기망이나 유인에 의해서 동의를 했다고 한들 그 심대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학대하고 나를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사실 사람으로 보지 않는 노예제에서나 용인될 법한 시각이기 때문에 그런 동의나 계약을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요. 노예 계약은 무효죠. 그렇죠. 참사는 우연히 어느 순간 갑자기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충남의 한 아파트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희 KBS 시사직격팀에서 나왔는데요.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몰라요? 저기 20살 저기 남자애는 살았죠? 옛날에. 사이트의 이름은 웰컴 투 비디오. 당시 23살의 운영자 손모 씨는 아동 성착취물 판매로 약 4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의 전말은 아동 성착취물을 추적해온 영국과 미국의 공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This was the largest seizure of child pornography videos in the history. There was over 250,000 videos that were recovered from the server. And again, I want to stress these were videos. So it was 250,000 unique videos. 역사상 아동 성착취물이 가장 많이 유통된 사이트.
대한민국 법원은 손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했고 전과가 없다는 이유에서 감형됐습니다. 사법부에서 그 판결이 내려질 때 뭐 초범이다, 가족이 있다, 부양 가족이 있다, 뭐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을 하게 되면은 직장을 갖기 힘들다. 그래서 이게 참 나중에 선고가 내린 게 뭐였죠?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았습니다. 사회에다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런 건 굉장히 괜찮다라는 거를 메시지를 주잖아.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는 또 그 뒷면에서는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잘못했다라는 메시지를 또 주게 됩니다. 이번 N번방 사태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웰컴 투 비디오가 있었고 그 이전엔 소라넷도 있었습니다. 100만 명의 회원을 거느렸던 국내 최대 음란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게 내려진 처벌은 징역 4년에 불과했습니다. 그 사이 불법 촬영과 유통은 끊임없이 반복됐고 진화해왔습니다. 여성들은 거리로 나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절망은 남성들을 위한 포르노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했고 성범죄는 플랫폼을 옮겨가며 점점 더 교묘해졌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는 기존 신체 접촉 성범죄와 별개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음란 메시지를 받았다는 여성들. 직접 SNS로 연락을 와서 자기의 증명행위 사진을, 그러니까 증명 부위 사진을 보내고 소감을 알려달라고. 섹스 알바 해볼 생각 없냐고 그러고 그런 거는 말하는데. 그러면 여기 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올리고 있어요.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에 여성들의 SNS 사진과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입니다.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해 성적 모욕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공연 전에 어떠한 성적인 행위를 혼자 하고 제가 이렇게 물란하고 또 굉장히 변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약간 되게 구체적이고 그런 글을 올렸었어요. 공연 다닐 때도 공연 앞에 있는 그 많은 관객분들 중에도 고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에 좀 되게 눈도 잘 못 마주치게 되고 그래서 그냥 무엇보다도 혼자서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진짜 거의 맨날 울고. 범죄자들은 지인 능욕이라는 의도로 이런 성범죄를 표현합니다. 특정인의 사진을 올리면 대화방 참여자들이 집단적으로 성희롱과 품평회를 하는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이 중에서 미성년자이신 분은 이렇게 누구예요? 그리고 연령대가 20대이신 분들 나머지는 다 20대이신 분. 이렇게 어린 피해자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한테 왜 이런 제가 예전에 신고를 했었는데 그때도 못 잡는다 하시고 그냥 경찰서 가서도 별 관심을 안 보이시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원래 있었던 일이고 난 이번 어차피 해외 기업이어서 못 잡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서 지금 제가 사는 집을 알아가지고 쫓아오면 어떡하지? 어디선가 날 보고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 무서움이 갑자기 이렇게 와가지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항상 피해자들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가해자들은 너무 떵떵거리면서 사니까 그런 삶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는? 익명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와 공포가 더욱 큽니다. 하지만 양형 기준이 없어 기존의 판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미 구속된 N번방 사건의 운영자에겐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을 했다는 이유로 감형된 겁니다.
성착취물을 유포한 또 다른 N번방 운영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징역 1년을 선고한 법원은 범죄인의 불이익 정도가 크다며 신상 정보 공개도 불허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이 어리다는 이유로 또 감형해주거든요. 피고인의 연령보다 성착취에 이용된 아동 청소년의 연령이 더 어려요. 유아인 경우들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반성한다? 그런데 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그 사람의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악어의 눈물인 경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반성문만 내면 판사님이 반성했다고 봐주는 거예요. 하루에 10통도 써낼 수 있죠. 그렇게 따지면. 아동 성착취 그런 영상물에 대해서는 거의 살인죄에 가까운 그런 형벌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동들이, 청소년들이 성폭력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가혹행위를 받았을 경우에는 또 개별적으로 또 연수가 뭐 예를 들어 10년, 15년 그리고 곱하기 피해자 그 청소년만큼 숫자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뭐 100년, 200년 정도의 그런 시정을 받을 수 있는 정말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에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죄의 형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디지털 성범죄라는 것을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신체 접촉 성범죄보다는 가벼운 성범죄로 안이하게 생각을 하면서 판결을 내려온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십 수백 건의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대부분 끝난다든지 혹은 지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처럼 피해자에게 유인이나 기망을 통해서 성학대를 저지르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촬영물을 획득하고 그걸 또 제작, 배포하면서 또 그걸 또 다시 또 협박의 빌미로 삼는 이런 범죄 제작자들에 대해서도 3년 이상 지금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판결간의 형평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초반에 그렇게 낮은 양형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판사들이 이제 갑자기 높은 형을 선고하는데 강한 부담을 느꼈고 그렇게 지금까지 흘러들어온 게 아닌가. 정치권도 이번 N번방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난 1일 청년 정치인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N번방 방지 및 처벌을 위한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이런데 텔레그램 N번방과 직무유기 입법부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법부, 법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N번방 파생방에서 가해자들은 길어도 3년도 안 나오고 집행유예가 될 거라며 낄낄거리고 있습니다.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 모두를 강력 처벌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N번방 방지법을 제정해서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국회는 이미 지난달 회의하십니까? 제130화 N번방 방지법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동의 청원 제1호인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은 앞서 말씀드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취지를 반영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 10만 명이 동의한 국회 국민청원 1호였던 이 법안은 결국 본회의에 안건으로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당시 심사에 참여했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의 발언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낮은 인식을 실감합니다.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 같은 시각
동시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탈퇴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탈퇴 사유도 자세하게 남깁니다. 그 사유 그것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사유요? 네. 뭐라고 사유를 치셨어요? 이렇게 쳤어요. 네. 한국의 경찰에게 N번방에 가담한 유저들의 정보를 제공하라. 그렇지 않으면 텔레그램은 방조자이다. 이런 뜻이에요. 막 어디다가 N번방 사건의 실체를 알리고 수사 협조를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탈퇴됐어요. 잠시만요. 이들은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이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어나면 안 될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거를 만든 사람들을 처벌을 해야 되는데 넘어갔어요, 그냥. 조금 시끄럽다 넘어갔어요. 그런 데서 이제는 우리가 좌절만 하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생기고, 아, 이번엔 끝까지 가야겠다. 이거 계속 이렇게 있다가는 똑같다. 우리 패턴이 똑같다.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체득한 것 같아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일 수도 있었던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서 더 포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새로 만들자는 국민의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온 김영미 변호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의 한 90% 이상의 국민들은 똑같이 다 공감대를 형성을 했는데, 일단 촬영이나 유포한 횟수가 많은 경우, 그다음에 촬영된 영상이 민감한 부위를 촬영한 경우, 그다음에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 장애인인 경우, 그다음에 협박을 통해서 영상을 받아낸 경우, 뭐 강간 중에 촬영한 경우 등 이런 경우에는 다 가중 사유로 삼아야 된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감경 사유에 있어서는 정말 거의 한 5% 이상이 감경할 게 어딨냐, 네, 엄벌을 해야 된다라고 다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의견은 죄질에 비해 낮은 형량에 대한 비판이자 분노입니다. 디지털 성폭력 중에서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고 있어요. 동의 없이 찍고 동의 없이 유포하는 죄거든요. 이 경우에 거의 70% 이상이 벌금형으로 끝났고, 야채 사진이라든지 가장 심각한 건 성관계 동영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촬영된 경우가 좀 심각했거든요. 근데 촬영에서만 그치지 않고 그렇게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 인터넷상에 유포된 경우들은 정말 심각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결 선고는 실형 1년, 2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명 N번방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도 엄청 많은데 모르는 피해자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타산것만 해도 지금 몇천 명이 되는데 저희 단톡방만 해도 지금 겨우 50명 좀 넘겼고, 피해자분도 엄청 많은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희도 이제 올려서 계속 퍼뜨리고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분들한테 제가 직접 연락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쨌든 범죄자들이 숨어야 되는 게 맞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얼굴을 드러내야 될 때가 맞다고 생각을 해서 참석을 하게 됐어요. 가해자들을 고소하기로 하고 고소장 쓰는 법도 공유합니다. 시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며 세상 밖으로 나올 용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부모님께는 아직도 저는 말을 못했고요. 제가 성인이고 제가 혼자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혼자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제 신상을 이렇게 공개한 상태로 피해자분들을 모셨어요. 왜냐면 공개 안 하고 나면 저를 못 믿으실 테니까.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나 한 명이 조금만 희생하면 다른 분들이 같이 용기 내실 수 있겠다 이 생각 때문에 저도 솔직히 쉬운 선택은 아니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글을 올리게 되고 저도 찾아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피해자들이 큰 용기를 내지 않고도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이제 그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좀 이렇게 숨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피해자가 숨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가해자가 창피하고 부끄러워야 하지. 저는 정말 가만히 있다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제가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저처럼 조금이라도 더 알고 있는 사람이 나서야 도움이 되는 거지, 저까지 숨어버리면은 도움을 줄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네, 저는 계속 좀 더 많이 알아보고 또 많이 참여하고 그럴 생각이에요. 가해자들의 이야기에 집중할수록 잊혀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의 피해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불안해하고 고통받고 있으며 여전히 쉽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들이 고통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피해자들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고통받기를 원한다. 처벌은 처벌대로 받되 씻기지 않는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매일 밤을 보내기를 원한다. 저주도 분노도 아니다. 그들이 자신이 한 짓이 무엇인지를 뒤늦게라도 깨닫고 다시 인간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타인의 고통에 드디어 공감이 가능해지고 그 고통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에 바늘 끝으로 심장을 찔리는 기분을 느끼기를 바란다. 그래, 나는 당신들이 평생 동안 고통받기를 바란다. 가해자들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운 시민들은 이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든 형태의 주장은 잘못되었다며 연대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처벌을 실제로 하고 예방 입법을 서두르는 것과 함께 지금도 자책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연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사직격에서는 금융권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 처벌을 받았거나 채용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